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8 두 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겟의 위치에 따라 목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멀면 관심이 줄어들고 한계 지점에 가까워지면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심도, 인텐시티로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면 램프 만들기에 필요한 개념은 모두 알게 되신답니다. 다음 강의 3강 파트 8 세 번째 영상에서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램프 제작에 필요한 모든 뼈대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만, 기왕이면 꼭 여러분의 힘으로 결과를 한번 내보시고 다음 강의를 듣길 권장드립니다. 자, 시리즈를 쭉 들어오신 상황이라면 1강 파트 1, 3강 파트 1배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디벨롭 되었는지 체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초 입문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갑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컨셉의 아이디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앞선 예제와 또 결이 다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3강 파트 8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쭉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앞선 강의에서 구해준 4개의 약간의 지능적 면모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심도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만들어둔 예제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만들어둔 지오메트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씬뷰에 보이는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가운데에 원점에 있는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베이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 점은 타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은 우리가 앞서 이용했던 리밋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녹색 점은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방식의 4개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베이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흰색 점, 베이스가 아닌 새롭게 추가된 이 점이 넥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넥은 이 위치에 있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 점으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들을 움직여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빨간색 노드로서 컨트롤 노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 안에는 총 3가지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밋과 타겟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다뤘던 첫 번째 예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겟의 값이 커진다면,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타겟의 값이 줄어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리밋의 값, 지금은 6.3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경의 길이가 6.33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커진다면 반경이 커지겠죠. 만약에 이 값이 줄어든다면 이 반경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센서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민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센서티비티로 정했고요. 자, 보시면, 자, 이 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바깥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가 5.1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는데 이 두께가 5.1인 거예요. 만약에 센서티비티 값이 올라간다면 이 그라데이션의 영역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값이 줄어든다면 그라데이션의 영역이 짧아지겠죠. 자, 한번 슬라이더를 하나씩 움직여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리밋부터 간단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리밋을 움직이면 줄여볼게요. 자, 원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커지고 있고요. 자, 타겟의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 왼쪽. 자, 센서티비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의 두께입니다. 이 안쪽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깥쪽의 그라데이션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값을 먼저 줄여볼게요. 자, 센서티비티 값이 줄어드니까 그라데이션의 두께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센서티비티 값을 올려주면 그라데이션이 더 커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타겟을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할 때는 타겟의 움직임에 따라 이 녹색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제는 이 녹색 점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흰색 점, 이 점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티비티, 이 그라데이션의 영역이 이 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슬라이더들 옮겨볼게요. 자,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한번 이해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넥을 이곳으로 미리 고정을 해둘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이 넥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빨간 구역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쫓아갈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겟이 이렇게 밖에 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바깥 부분은 다 파란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 가는데요. 이곳 어딘가서부터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올라오겠죠.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아마 이쯤부터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빨간색에 대한 정보, 관심도가 커진다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는 중이에요. 관심도가 높아져서 코앞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리밋의 지점에서 세 점이 모두 겹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점이요. 리밋의 지점이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시 이 안 가장 깊숙이 베이스의 지점은 파란색이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관심도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흰색 지점이 원래 있었던 이곳으로 이 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볼게요. 자, 거의 다 돌아왔고 이미 돌아왔죠. 자, 지금 타겟은 가운데 있습니다. 타겟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나갈 때 지금은 관심이 가장 적은 파란색 지점에 있고요. 점점 나가면서 빨간색 지점으로 갔다가 관심도가 가장 높은 리밋의 지점을 통과해서 다시 나갈 때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자, 타겟이 나갈 때 점점 쫓아오다가 이 지점에선 다 따라잡아서 같은 위치인 이곳에 흰색 점이 올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아예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관심도가 점점 그라데이션 돼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원래 위치인 이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한번 나가볼게요. 타겟의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자,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쫓아오고 있죠. 자, 점점 빠르게 쫓아옵니다. 빠르게 쫓아오다가 리밋의 지점에선 따라잡아서 동일한 위치까지 왔죠. 그리고 밖으로 벗어나니까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떨어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센시티비티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관심이 있는 영역이 매우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타겟이 여기까지 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죠.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흰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타겟이 밖으로 나가볼게요. 나가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일한 위치까지 가고요. 이곳을 벗어나는데 훨씬 빠른 속도로 관심을 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센서티비티, 이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센서티비티를 많이 올려볼게요. 자, 센서티비티를 한 15만큼 올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아마 그림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영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타겟의 위치를 옮겨볼게요. 자, 타겟의 값을 30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값을 천천히 줄여보겠습니다. 타겟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이 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센서티비티 값이 크니까 멀리서부터 관심을 주죠. 그리고 차분히 만날 지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만났고요. 들어와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멀어지는데요. 관심 영역이 크니까 천천히 멀어지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솔직히 이해하셨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센서티비티 좀 줄일 거고요. 리밋의 영역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움직여볼게요. 자, 관심 없죠? 파란색 영역에서 들어가니까 관심 생기고, 자, 원래 자리 나가면서 가장 빨간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에 있다가 관심 사라지니까 원래 자리. 자, 좋습니다. 더 설명 안 할 건데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관심이 생기니까 만약에 다리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타겟이 이만큼 온다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왔더니 너무 이 타겟이 치근덕거리니까 다시 꽁무니 뺀 거예요. 자, 베이스까지 온다면 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내용 설명 그만하고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자, 오브젝트 단위로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이름은 C라고 쓸게요.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자, 먼저 베이스가 될 이 점을 만들어 줄 거고요. 타겟이 있는데 타겟은 안 만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자, 리밋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곳에 넥이 생성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와 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아까 흰색 점을 하나 생성을 해놨는데 이 지점은 새롭게 정의가 될 넥의 위치입니다.
내게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new 넥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녀석은 오리지널 넥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죠. 자, 한번 점들을 먼저 생성을 좀 해줄게요. add 꺼내주고요. 여기서 이름은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점은 아니에요. 사실 이 베이스라는 점은. 자, 만들어주고요. 또 add 노드 꺼내서 점을 생성해줄게요. 자, 이 점은 새로운 기준이 될 이 위치에 만들어 볼게요. y값을 5만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new라고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add 노드 새로 꺼내서요. 자, 이 녀석 결과 볼게요. 여기 있죠? 자, 새로운 add 노드 꺼내주시고요. 이 녀석은 오리지널 넥이기 때문에 ORIG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곳에 두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생성해주시고 X축 방향으로 10만큼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점을 동시에 볼게요. 자, 어치빗 랭글 활용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움직이는 어떤 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이용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심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심도라는 내용은 강도이기 때문에 인텐시티로 변수로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어치빗 랭글 만들어 볼 건데요. 어치빗 랭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연결을 할 건데 첫 번째에 넣을까요? 두 번째에 넣을까요?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두 번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치빗 랭글에서 첫 번째에 안 넣고 두 번째에 넣었죠. 그 이유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에 넣으면 이 위에서 만든 모든 점의 내용이 이곳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점 3개가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두 번째에 넣어준다면, 자, 어치빗 랭글 자체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정보를 불러올 준비만 해둔 거예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변수로서 활용을 할 거고요. 불러오는 과정을 여기서 해줘야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곳 어딘가에 점을 생성해주고 그 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런오버를 디테일 only once로 하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에서 디테일 only onc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좀 세팅을 해줄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용할 변수들을 선언을 해줄게요. 벡터의 변수를 이용할 거고요. new가 필요할 거고, 오리지널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자, 선언을 먼저 해줬고요. new에 대한 값을 정의 내려줄게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자,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죠. 이곳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 1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불러올 거냐면 포지션 정보를 불러올 거고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포인트 넘버가 1번이죠. 그럼 이곳에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치빗 랭글상에서 new라는 변수는 이 점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리지널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줄게요. 두 번째 인풋이니까 1번 써주시고요. 포지션 정보 불러올 거고 2번 포인트였죠. 자, 2번 포인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 플래그 켜두고 이쪽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텐시티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관심에 대한 정도를 뜻하고 있고요. 이 값은 0에서 1 사이로 표현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인텐시티 값이 1이 된다면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 점 2번의 위치에 새로운 점이 생성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관심도가 0이라면 이곳의 위치에 점이 생성이 될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 점이 새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텐시티 값이 0.5라면 어떨까요? 자, 관심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이 두 벡터 사이의 가운데 지점인 이곳에 새로운 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관심도가 0.8이라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이 사이에서 0.8의 지점인 이곳에 새로운 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1로 인텐시티 값이 올라간다면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곳으로 점점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점을 하나 생성해 줄 거죠, 새롭게.
결과인 점이요. 이 점의 이름은 result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벡터를 새로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벡터 result를 선언을 해줄 거고요. new와 오리지널 벡터를 이용해서 result를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롯의 정보인 intensity도 정의를 내려주고요. 먼저 intensity는 파라미터로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intensity. 자, 그렇다면 이 버튼 눌러주면 이곳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겠죠. 자, 슬라이더로 옮겨보면 0에서 1까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들어준 이 intensity와 new 그리고 오리진을 활용해서 result를 표현해 줄 예정입니다. 자, 한번 표현을 해줄 건데, 자, 벡터의 연산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자, 우선은 식을 써볼게요. result는 new와 오리진 벡터의 어떤 합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intensity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심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죠. 새로 만들어진 결과의 점은 이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어떤 결과로서 이 지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은 0만큼 영향을 줘야 되고요. 이 점은 1만큼 영향을 주면 되겠죠. 자, 반대로 관심도가 0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과는 이곳이 될 텐데 이 부분이 1만큼 힘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0만큼 힘을 줄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관심도가 0.8이라면 이쪽에 치우친 이 정도 지점에 결과의 점이 생성이 될 건데 이 부분은 0.8만큼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지점은 0.2만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해가 점점 가시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인텐시티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인 x의 값이라면 이 부분은 x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요. 이 부분은 1-x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관심도가 높다면 오리지널 쪽에 영향을 주겠죠. 이 관심도에 대한 내용이 오리지널에 바로 곱해져지면 됩니다. 곱하기 intensity 써주면 되고요. 이곳에는 곱하기 1- intensity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결과를 add point 펑션을 이용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result의 벡터가 구해졌기 때문에 add point 펑션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는 변수 써주면 되겠죠. result.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nsity가 0,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새로운 점, 0번 점이 생성이 됐는데 이곳에 생겼죠. 인텐시티의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선은 바로 1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표현이 될 거예요. 자, 0의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슬라이더를 옮겨볼게요. 자, 슬라이더를 옮겼더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쫓아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인텐시티가 이 점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좀 감회가 다를 거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정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보시면 이곳에 intensity라는 값을 제가 써놨어요. 타겟의 위치가 이렇게 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intensity 값이 0인 거고요. 만약에 타겟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가장 빨간 지점인 이 라인 위에 있다면 intensity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에 있는 지점인 이곳 베이스의 위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intensity 값은 0이 될 거랍니다. 자, 이 과정을 RGB 색깔로서 활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뿐이었어요. 자, 한번 이제 타겟의 위치를 바꾸면서 인텐시티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타겟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관심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강도가 0이죠. 강도가 0이라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준 이곳에 새로운 점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타겟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인텐시티 값이 올라가면서 기준점에서 원래 있던 4개 위치로 점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가까이 가볼게요.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인텐시티 값이 올라갑니다. 자, 인텐시티 값이 0.93까지 올라왔고요. 자, 거의 1에 흡사한 지점까지 왔고요. 자, 세 점이 모두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겟이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곳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인텐시티 값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텐시티 값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준점으로 다시 이 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돌아가고 있고 자리 잡았죠. 좋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공간에 어떤 부분이 인텐시티가 0이고 어떤 부분이 인텐시티가 1인지 이런 걸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색깔은 인텐시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RGB로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파란색이죠. 그러면 0,0,1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빨간색이죠. 1,0,0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애매한 이 정도의 구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관심도에 대한 내용이 이곳 인텐시티로 R 값에 빨간색의 정보로 들어갈 거고요. 그린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곳에 A- 인텐시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 공간을 꾸며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를 할 때는 제가 만든 세팅을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지 않고 점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내용은 한번 이와 흡사한 형태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나와주시고요. 지오메트리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D로 지을게요.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작업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자, 탭키 누르시고 그리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드를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회전을 안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90도 돌려주면 나타나죠. 자, 그리고 포인트가 총 100개가 생성이 되었는데 조금 더 많이 생성을 해볼게요. 자, 로우와 컬럼에서 값을 2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총 400개의 점이 생성이 되었고요. add 노드를 활용할 건데요. 자, add 노드의 기능 중에서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s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이 사라지고 점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attribute 랭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든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런오버를 포인트로 꼭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작업의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작업에서는 베이스를 기준으로 반경을 정해줄 거고요. 그 반경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색깔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반경 바깥에 있는 녀석들에겐 이 안에서 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줄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변수들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벡터,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기준이 될 베이스 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베이스는 파라미터로서 활용을 할 건데 채널 벡터 베이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 베이스의 정보는 0,0,0이 됐고요. 자,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서 변수로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베이스를 기준으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벡터를 구해줄 거예요. 벡터를 구해준 다음에는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해진 길이는 뭘 의미하게 될까요? 모든 점에 대해서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길이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떤 변수냐면 directi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dir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목표 지점인 모든 점의 위치, attribute p를 써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빼기 베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자, dir 값은 attribute dir로서 한번 값을 보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써있는 건 여기서 구한 변수고요. 여기에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보기 위해 어치뷰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한번 볼게요. 자, 베이스가 0,0,0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 대한 다이렉션 벡터는 포지션 정보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베이스의 x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변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y 값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신뷰로 돌아와서 잘 구해지고 있는 걸 봤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롯 변수인 길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게요. 플롯 랭스는 자 펑션 이름에 랭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렌까지만 쓸게요. 랭스는 랭스 펑션을 이용할 건데요. 랭스 펑션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벡터가 들어가주면 되죠. 다이렉션을 써주겠습니다. 자, 지금 값이 구해졌을 텐데 이 값도 한번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보기 위해서 플롯 어트리뷰트 렌이라고 써주고 변수의 값을 불러와 볼게요.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들어오시면 자,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값을 조건문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워줄게요. 신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을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건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기준으로 어떤 반경 안에 있는 포인트들은 일정한 색깔을 줄 거고요. 그리고 반경 밖에 있는 점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색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건 여기에 있는 반지름 RAD라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조건문을 이용하기 전에 RAD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플롯 RAD가 존재함을 선언해 주고요. 자, RAD의 값을 뭐 예를 들면 2.0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파라미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채널 플롯 RAD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눌러주시면 파라미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조건문을 써볼 건데요. 자, 베이스를 기준으로 포인트의 렌 값,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이 점까지의 거리가 RAD보다 작다면 혹은 RAD보다 크다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우선은 이 반경 안에 있는 녀석들에게 먼저 어떤 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렌 값이 RAD보다 작다면 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만약에 렌 값이 RAD보다 작다면 자, 이 공간에는 어떠한 수행을 할지 써주면 되겠죠. 자, 색깔에 대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attribute cd는 set 펑션을 이용할 거고요. 이 안에 0,0,0을 넣어볼게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RGB 값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볼 건데 결과를 볼 건데요. RAD 값이 지금 0이기 때문에 반경이 없죠. 이 값을 3까지 올려줄게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인트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검정색이 돼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회색 정도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0.1, 0.1, 0.1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바깥의 색과 안쪽의 색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else를 활용해서 명령문을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렌 값,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모든 포인트의 거리가 RAD보다 작지 않다면, 크다면이라는 뜻이죠. 이 반경 바깥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attribute cd는 set 펑션 이용할 거고요. 이곳의 값에 이번에는 빨간색이 도드라지게 해볼게요. 1,0,0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좋습니다. 반경 밖에 있는 녀석들에게는 빨간색을 줬고요. 안쪽에는 회색의 색깔을 줬어요. 이때 RAD 값을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반경을 줄여볼게요. 반경을 줄여줬더니 자, 회색인 구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반경을 늘려줬더니 회색인 구간이 늘어나고 있죠. 자, 좀 더 높은 해상도를 한번 볼게요. 그리드에서 로우와 컬럼의 수를 올려주겠습니다. 50, 50. 자, 이렇게 보신다면 반경에 따라 빨간색과 회색으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곳이 베이스, 이곳이 타겟, 그리고 이곳이 처음으로 구해진 4개 위치고 이곳이 새롭게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준 4개 위치입니다. 이때 이곳을 반경이라 했을 때 이 반경에 위치한 곳은 인텐시티, 강도의 값이 1이 될 거고요. 자, 이 맨 안쪽 베이스의 지점은 강도의 값이 0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둔 변수를 활용해서 여기는 0, 여기는 한 0.2, 여기는 0.4, 0.5, 0.6, 0.8, 1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렌 값과 RAD 값을 활용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렌 값을 RAD 값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0에서 1까지의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인텐시티라는 강도에 대한 정보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쪽에서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이곳이 베이스고요.
반경이 RAD 값이죠. 지금 여긴 2.9라고 써있지만 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점은 어떤 인텐시티 값을 갖게 될까요? 자, 베이스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가정한다면 2 나누기 4는 0.5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으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베이스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떤 인텐시티 값을 갖게 될까요? 3 나누기 4 해서 0.75가 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점이면 어떨까요? 거리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0.25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점에 대한 인텐시티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거리가 6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6 나누기 4가 돼서 1.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0에서 1까지의 정보가 아니죠. 자, 이 부분은 조건문을 활용해서 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반경 안에 있는 내용에만 인텐시티를 구해줄 거고요.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어치블 랭글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용할 변수인 인텐시티를 이곳에 선언을 해줄게요. 자, 플롯에 대한 정보죠. 인텐시티. 자, 그리고 인텐시티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했죠? 랭스에서 레디어스를 나눠준다고 했죠? 자, 써보겠습니다. 인텐시티는 랭스 값에서 RAD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 값을 attribute intensity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변수의 값들을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텐시티의 작은 값으로는 0.049와 같은 값을 얻었을 거예요. 이 값은 아마도 이렇게 신비유상에 있다면 반경이 있을 때 정말 가까운 점일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인텐시티 값 중에 큰 값으로 2.43 이와 같은 값인데요. 아마도 이 점은 반경이 이렇게 있다면 이곳이 인텐시티가 0, 이곳이 인텐시티가 1, 이 정도 거리에 있는 2.43과 같은 정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조건문이 있죠. 한번 조건문 안에 이 내용을 넣어볼게요. 자, 인텐시티가 존재함은 조건문 밖에서 선언을 해줄 거고요. 이 내용만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의 위치는 조건문 밑으로 둘게요. 자, 보시면 자, 0.049와 같은 정보가 있고 쭉 올라가다가 자, 0.996과 같이 1에 근접한 숫자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있었던 더 큰 정보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 반경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텐시티 값을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바깥에 대한 인텐시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예제에서는 색깔로서 인텐시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걸 한번 이곳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미 인텐시티는 존재가 선이 되었고 조건문 안에서 조건이 맞는 내용만 인텐시티가 구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구한 인텐시티의 변수를 색깔의 정보로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 건데요. 인텐시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간색이 나오고 인텐시티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파란색이 나오도록 써보겠습니다. 자, R 값인 첫 번째 값에 인텐시티를 써주고요. 자, RGB 블루의 값에 1 마이너스 인텐시티를 써줄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쪽을 바꿔줄게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안쪽은 파랗게 되어 있고요. 반경에 가까운 쪽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로우와 컬럼을 많이 올려줄게요. 자, 보시면 안쪽은 파란색이고 반경에 가까운 쪽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곳에 가면 관심도가 떨어지겠구나, 이곳에 가면 관심도가 높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깥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까운 쪽은 빨간 느낌이 될 거고요. 자, 먼 쪽은 여기 있는 파란색의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하려면 어떻게 식을 써주면 될까요?
자,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은 0이고 빨갛게 표시가 된 곳은 1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에 0으로서 파랗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조건문 if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구해준 방식과 바깥쪽에서 구해줄 방식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안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자, 랭스 값을 RAD 값으로 나눠줬죠. 자, 이곳에 있는 파라미터로 생각을 한다면 RAD 값은 리밋이 되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 인텐시티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자, 보시면 자, 이 리밋이 있는 선 쪽은 1이어야 하고요. 자, 파란색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0이어야 합니다. 그럼 가운데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될까요? 0.5가 나와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en 값과 자, 이 반지름 RAD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sensitivity라고 써놨죠. 이 값을 활용해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원점에서 이곳까지의 길이를 RA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포인트가 있다면 원점에서 이곳까지의 길이를 LEN 랭스 값으로 이미 구해놨죠. 자,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곳에서 이곳까지의 길이를 sensitivity로 새롭게 정의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SEN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포인트에 대한 인텐시티 값을 한번 써볼게요. 이곳은 아마도 인텐시티 값이 0이 되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곳은 1이 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0에서 1로 값이 커질 거예요. 자, 우리가 랭스 값, RAD 값, SEN, sensitivity 이 세 값을 가지고 0에서 1까지 점점 커지는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각각의 숫자를 좀 정해줘 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인텐시티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4고요. 센시티비티 이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랭스 값이 7이라면 우리는 이 길이가 1인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길이가 4고 센시티비티 이 길이가 4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가 3이 될 겁니다. 자,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반경을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의 길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센서티비티가 이 길이가 4라면 이 안쪽부터 가장 깊숙한 이 지점까지 0부터 4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원점을 향하는 이 지점까지의 길이가 4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4일 때 이 길이가 한 1.8 이와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 길이를 센서티비티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를 센서티비티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에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고요. 이 길이를 센서티비티로 나눠준다면 가운데 값 정도가 되겠죠. 이 길이가 된다면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수학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RAD 더하기 센서티비티는 이 길이가 될 거고요. 랭스 값을 빼준다면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이때 이 값을 센서티비티 값으로 나눠준다면 0에서 1 사이에 0부터 1까지 커지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치빗 랭글로 가서 가장 먼저는 센서티비티를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그리고 이 식을 if 스테이트먼트의 두 번째 구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하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블러가 될 이 반경의 길이, 이 녀석을 센서티비티로 표현을 할 건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SEN으로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곳에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값은 파라미터로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플롯의 정보겠죠. 그리고 0에서 1까지 인텐시티로 표현하는 과정은 이곳 if 스테이트먼트의 두 번째 구간 else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플롯 정보인 sensitivity에 너무 길기 때문에 sen까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n sensitivity는 파라미터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채널 펑션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밑에 sensitivity에 대한 값을 플롯 파라미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 때, 자, 렌스 값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길이를 sensitivity 이 값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번 if 스테이트먼트의 else 구간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은 intensity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RAD 값에 sensitivity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빼기 length 값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구간까지 sensitivity가 표현되어 있었다면 length 길이를 빼줘서 이 길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값을 sensitivity 값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ntensity가 구해지겠죠. 어떤 조건에서 구해지냐면 length 길이가 RAD보다 작지 않을 때, 클 때를 뜻하니까 이 영역 밖에 대한 인텐시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센서티비티 값은 한 3까지 올려둘게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센서티비티 값을 확인해 보면, 자, 마이너스 0.39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그리고 가장 큰 값은, 자, 1이 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이너스의 값이 나왔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센서티비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값과 이 값,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 길이를 구해준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센서티비티의 반경 바깥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주면 음수가 나오겠죠. 랭스의 길이가 이 두 길이의 합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은 우리가 원하는 0에서 1 사이가 아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정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본다면, 자, 이곳의 값이, 인텐시티 값이 0이고요. 점점 커지다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에서 다시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될 건데, 그 어느 0의 지점을 벗어났을 때 그 값들이 모두 0이 되면 되겠죠. 자, 한번 보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인텐시티 값을 보정을 해줄 건데요. 너무 많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클램프라는 펑션을 이용해 볼 건데요. 이 펑션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변수를 써줄 수 있고요. 여기에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인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만약에 이곳이 1이고요. 이곳이 마이너스 1, 이곳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클램프 펑션을 써서 이곳에는 변수를 써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3, 여기는 0.5라고 입력이 된다면 최소값으로는 마이너스 3의 높이, 최대값으로는 0.5의 높이로 이와 같은 선으로 보정이 됩니다. 자, 넘어선 부분은 눌러주게 될 거고요.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인텐시티 여기에서의 값은, 자, 랭스가 레디어스보다 클 때죠. 이 바깥 부분에 대한 건데, 자, 1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값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더 줄어들면서 음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클램프 펑션을 이용해서, 자, 인텐시티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고요. 최소값은 0으로 해두고 최대값은 1로 해둔다면 이곳에 음수가 된 부분들은 다 0으로 땡겨질 거예요. 자, 클램프 펑션과 fit을 같이 배우는데요. 오늘은 일단 클램프 펑션만 한번 먼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램프 펑션으로 인텐시티를 한번 보정해 줄게요. 자, 인텐시티는 클램프 펑션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인텐시티 변수를 넣어줄 거고요. 최소값으로는
0, 최대값으로는 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인텐시티 값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오시면요. 자, 최소값으로 0인 구간이 있고요. 최대값으로는 1이 되지 못하고 0.99999 이렇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곳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준 인텐시티 값을 색깔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텐시티 값이 1이라면 역시 이곳에 인텐시티 써주면 되고요. 이 뒤에는 1 마이너스 인텐시티 써주면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학종이처럼 나왔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경까지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벗어나면서 점점 빨간색이 줄어들고 파란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있는 레디어스 값과 센시티비티 값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먼저 레디어스 값부터 줄여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빨간 원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작아지고 있고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곳의 두께는 지금 3으로 일정했는데요. 이 값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늘어나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배워야 할 개념은 다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예제 하나, 결과 하나 남았습니다. 결과라고 한다면 램프 제작에 필요한 뼈대와 목 여기까지 구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타겟에 따라 다 자동으로 구해져야겠죠. 그리고 이런 길이들은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맨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 예제가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의 빌드업을 생각한다면 그 예제는 뭘까요? 자, 2D로 배웠으면 3D로도 표현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결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상에서 램프를 만드는 이 과정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2번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원래는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진행하지 않고 결과만 보여드리는 이 예제를 볼게요. 자, 보시면 3차원상에 파란색 점으로 된 구간과 자, 여기 희미하게 빨간색이 보이시나요?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서 인텐시티를 시각화한 겁니다. 파란색 부분은 인텐시티가 0이 될 거고요. 빨간색 부분은 0에서 1 사이에 어떤 인텐시티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구했던 내용에서는 2D로 명확하게 자, 이쪽은 1에 가깝고 원의 정중앙은 파란색으로서 0 그리고 어떤 센시티비티 값에 의해서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이 3차원이 되면서 9로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이곳에 있는 컨트롤러를 바꿔보면서 3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단면이 보이시죠?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빨간색 영역이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센서티비티의 값이 크기 때문에 단면이 크게 나옵니다. 값을 한번 줄여볼게요. 5로 줄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단면으로 본 빨간색 영역이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자, 다시 15로 키워볼게요. 단면으로 빨간색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빨간색 영역이 훨씬 큰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램프의 타겟과 베이스, 넥, 미들의 규칙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설명을 마치고 나면 램프 제작에 필요한 모든 뼈대를 만듦으로써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램프 만들기 시리즈의 전반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었나요? 가장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넥을 선정해 주고요. 다리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처럼 자동으로 미들의 지점이 구해지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넥의 위치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건 뭐였냐면요. 타겟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에 넥이 생길지 구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타겟이 바깥에 있다면 한 개 지점에 이 점에 넥이 생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구 안에 한 개 지점 안에 타겟이 있다면 이곳이 넥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나요? 자, 이 넥 시스템에 약간의 지능적인 면모를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넥의 기준점을 만들어줬고요. 만약에 이곳에 넥이 생성이 되었다면 관심도에 따라 이 두 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용된 개념이 인텐시티고요. 이 인텐시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상의 인텐시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준 거예요. 빨간색이 짙은 구간에서는 인텐시티 값이 1이 될 거고요. 파랗게 보이는 이 구간은 인텐시티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의 가장 안쪽 부분도 인텐시티 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타겟이 이곳에 있다면 가장 쉬운 시스템상으로는 이곳에 넥이 구해지는 게 맞지만 너무 멀어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넥의 위치가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준다면 베이스와 넥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자, 만약에 이쯤에 타겟의 위치가 있다면 관심도가 좀 높아졌죠, 아까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시스템인 이곳에 넥이 생성이 되었을 텐데요.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구할 결과적인 넥의 위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타겟이 만들어진다면 결과 지점인 이 지점에 넥이 생성됨으로써 애니메이션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 방향으로 쭉 타겟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면 관심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인텐시티로 보정을 해줬고 이 위에서 타겟이 직선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모든 맥락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베이스와 타겟의 위치를 할 때 자동으로 넥의 위치, 미들의 위치를 구해주고 마지막에는 헤드의 위치까지도 구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쓰는 코드를 여러분이 따라 쓰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수업이 끝난다면 여러분이 직접 쓰실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가 튜토리얼이 아니라 강의로서 가치가 있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지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램프 만들기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다 배우셨답니다. 기왕이면 직접 만들어보고 다음 강의를 듣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타겟의 위치를 바꿔보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시스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TWA를 응원해주신다면 역시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